매주 목요일 경제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격주로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연결해서 이 경제 정보 알아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박지원 팀장님 오늘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죠. 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박지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2월 24일에 발표된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과 그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달에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3%로 내놨고요. 또 물가 상승률은 3.1%로 발표를 했었는데, 자, 특히 물가 상승률이 10년 만에 3%를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됐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행은 금년 우리나라 경제가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고, 이것은 IMF, OECD 같은 국제기구나 KDI 같은 국내 연구기관의 전망과 대체로 같은 수준입니다. 반면에 금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1%로 전망을 했고요. 네. 작년에 2.5%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국내외 주요 기관의 물가 상승률 전망이 2%대인 것에 비해 좀 높은 수준인데요. 네. 다른 기관들의 전망이 대부분 작년 11월에서 12월에 나왔기 때문에 그 사이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면서 한국은행 물가 상승률 전망이 타 기관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경제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죠. 네,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출 부문별로 보면 민간 소비 3.3%, 설비 투자 2.2%, 건설 투자가 2.4% 증가하고 상품 수출은 3.4% 증가하는 반면에 상품 수입도 3.8% 늘어서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소비와 같은 내수 부문의 성장 기여도는 다소 확대되고 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민간 소비는 올 겨울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의 영향을 다소 받았지만 향후 고용 및 임금의 전조한 회복세를 바탕으로 가계소득이 개선되면서 회복 흐름이 점차 재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설비 투자는 기계류, 자동차 등에서 소폭의 조정이 이어지고 있으나 제조업 IT 부문의 대규모 투자가 지속되고 있고 전기차, 배터리 등 신성장 부문 투자도 늘어나면서 양호한 흐름을 나타낼 전망입니다. 건설 투자는 4개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금년 중 회복세를 나타내겠지만 건설 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회복 속도가 빠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상품 수출은 반도체, 컴퓨터, 스마트폰 등 IT 제품에 대한 견조한 글로벌 수요가 지속되면서 견실한 증가세를 이어가겠지만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수입도 늘어나면서 경상수지 흑자는 전년보다 줄어든 700억 달러로 전망했습니다. 네.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대체로 양호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좀 다소 긍정적으로 보는 배경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전망의 전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전망의 전제, 즉 가정이 필요한데요. 특히 요즘처럼 불확실성이 크고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이 혼재된 시기에는 전망의 전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전망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전제는 코로나19의 전개 양상에 대한 가정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은 과거의 아시아 경제 위기나 글로벌 경제 위기와는 달리 소위 보건 위기가 경제 위기로까지 확산된 것인데요. 한국은행은 이번 경제 전망을 하면서 보건 분야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선진국은 대부분 확진자 수가 정점을 지나면서 2분기 이후 경제 활동 제한 완화를 지속하고 신흥국은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하반기 이후에 경제 활동 제한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제했습니다. 국내에서는 감염병 확산세가 당분간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활동 제한이 2분기 이후 점차 완화될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예. 코로나19가 지금보다는 다소 좋아질 것이라는 가정이 포함됐다라는 말씀인데요. 만약에 뭐 예상보다 빠르게 뭐 해제가 되는 경우가 또 있을 수가 있겠고 반대로 더욱 좀 악화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현재 전망과는 조금 달라지게 되겠죠. 네.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은행은 향후 코로나19의 전개 양상에 대해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경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경제 전망이라는 게 어디까지나 현재까지 가용한 정보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감염병 상황을 비롯한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실제 성장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향후 진행 과정에서 전제보다 실제 상황이 더 좋다면 경제 성장률이 한국은행 전망치보다는 잘 나오겠구나.
반대의 경우에는 더 나쁘겠구나 하고 청취자분들도 예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전제치를 감안하고 전망치를 보면 실제 경제 진행에 따라서 전망치를 기준으로 놓고 현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요. 자, 또 다른 전제는 세계 경제 상황이겠죠?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 경제로 수출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 대한 전망이 국내 경제 전망치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 세계 경제는 금년 초에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성장세가 다소 영향을 받았는데 향후 선진국 방역 조치 완화 등으로 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공급 차질이 점차 완화되고 주요국 입국 제한도 해제되면서 세계 교역도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수급 불균형으로 원유 재고가 줄어든 가운데 예.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세하면서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고 원유의 국내 도입 단가를 2020년 중 평균 배럴당 85달러로 가정하였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우크라이나 상황이 지금처럼 악화가 된 것을 예상한 전망치인가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는 높은 긴장 강도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제했었는데 예. 최근 나타나고 있는 전면전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2월에 경제 전망을 할 당시에는 이렇게 급격하게 우크라이나 상황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하고 러시아에 대한 고강도 경제 제재가 지속되면 국제 원자재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세계 교역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전망치보다 더 낮추고 물가 상승률은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예. 이 물가가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올해 물가 상승률이 3.1%보다도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가에 대한 해외 요인과 국내 요인으로 나누어 볼 때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 요인으로는 국제 원자재 가격과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있고요. 예. 국내 요인으로는 민간 소비 회복, 인건비 상승, 물가 상승 압력의 확산, 일부 공공요금 인상 등이 있습니다. 특히 국제 유가는 주요국의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세 지속과 러시아 경제 제재로 상승세가 확대되면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했습니다. 경제 전망 시에는 2022년 중 원유 도입 단가를 배럴당 85달러로 가정했는데요.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그리고 러시아 경제 제재 파급 효과 등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더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안전자산인 미국 달러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국제 유가와 환율이 얼마나 더 올라갈지 그리고 이 상황이 얼마나 장기화될지 또 이런 해외 요인의 국내 물가 파급이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질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제브리핑 한국은행 경제 전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한국은행 대구영국본부의 박지원 기획금융팀장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광미경 변호사의 법률 칼럼 이어집니다. 칼럼